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이번 편은 성우편에 출연하셨던 리보님의 리얼보이스 학원 녹음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녹음 조작에 미숙하여 음량이 적사오니 볼륨을 크게 하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녹음실도 빌려주신 리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너무 점잖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점잖으니까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원래 톤으로 좀 해주세요. 예. 딴 데 온 것 같아요. 네네. 알겠고요. 처음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게스트들이 오셨어요. 예,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네, 저는 퀵서비스 뛰었던 YD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척척 박사님이 개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참가를 못했는데 다 너무 바쁘셔. 안타깝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척척 박사가 없어서 과도한 개드립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YD님 가능한 한 좀 무리한 개드립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잡수다 27번째 이야기고요. 벌써 27번째. 장소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뭐라고요? 장소가 좀. 네, 조금만 기다리시죠. 성질 급한 게스트들이 오늘 성격 급한 게스트 두 분이 와 계시네요. 27번째 이야기 방송 작가와 PD편 준비했습니다. 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컨텐츠고요. 네, 오늘 두 분 오셨는데요. 듀스님하고 샌님 와주셨습니다. 예, 세게 하시면 샌님입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소개도 안 했는데 무지하게 들어오고 계시고요. 네, 감사드리고 먼저 듀스님부터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듀스 방송 작가를 하고 있는 듀스라고 합니다. 예. 네, 좀 더 자세한 소개는 좀 이따 또. 네네네. 할게요. 샌님도 본인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샌님. 세게 하면 샌님입니다. 네. 뭐 하고 계시죠? 직업이요? 네. 아, 정체가 뭐세요? 정체요? 네. 남들이 PD라고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자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PD면 프로듀서죠.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약간 무리한 개그가 들어오는데요. 별로 반응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방송 작가로 일하고 계시는 듀스님부터, 네. 프로필 관련한 좀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송 작가를 시작한 거는 92년부터입니다. 92년 MBC PD 수첩을 시작으로 그리고 1년 있다 예능으로 옮겨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네.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 토토질 네네. 뭐 SBS의 기쁜우리 토요일 네네. 뭐 결정 맞대만 MBC 찾아라 맛있는 TV 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1박 2일 네, 1박 2일까지? 재밌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갑자기 달리 보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프로그램 얘기를 하니까. 일단 나이가 좀 드셨군요. 네.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송 작가 지금 한 20년 접어들은 것 같아요. 와. 그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장난 네, 쟁쟁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느낀 점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쭉 내려오는 느낌이 좀 살짝 들긴 하네요. 원래 올라가면 내려와야죠. 그렇죠. 항상 올라가 있을 수는 없죠. 다시 치고 그럼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럼요. 네. 예. 최근에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계신가요?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듀스님이 사다리를 잘 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오르고 내리락 이걸 잘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제가 책도 하나 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책 쓰셨죠? 나중에 저는 알고 얘기하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예. 절찬리의 판매 중? 절찬리의 판매가 되고 싶어하는.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일단 그렇죠. 제가 볼 때 프로필만 들었을 때는 거의 그 시대 때 가장 쟁쟁한 프로그램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예능을 많이 하셨다, 그죠? 한 절반 정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20년 중에 10년은 예능을 하고 나머지 후반기 10년은 교양, 쇼양, 쇼야? 뭐 정보 뭐 가리지 않고. 네. 네. 쇼양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저희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예. 자, 그러면 샌님도 저희 프로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 뭐 저는 사실 뭐 이 듀스님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네.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제가 뭐 프로그램도 없고 네네.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세요? 초반부터 이 무슨 왜 그러세요? 무슨 진흙탕 버전이죠. 오늘 비도 오는데 왜 어쩌다, 그러세요? 어쩌다 보니 PD가 됐기에 네네. 예, 뭐 크게 할 말도 없지만 또 불러주셔서 네. 또 감사할 뿐입니다. 네. 프로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니 샌님님은 언제부터 PD 하셨죠? 저도 듀스님하고 좀 비슷한데 네. 일단 뭐 프로그램 얘기하면은 뭐 잘 모르실 텐데 예전에 EBS의 문학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알죠. 문학기에 네, 네. 유명한데. 그게 시작이세요? 아, 시작은 아닌데 시작은 지금도 하고 있는 그 KBS의 갑자기 기회가 TV는 나네요. 사랑을 싫고요. 아니. 그 장애인 프로그램. 사랑의 리퀘스트. 그건 아니죠. 아닌가요? 예. 강원래 씨가는. 예. 어. 그거. 아니 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지금. 지금 아니고 아, 처음에 그걸로 시작을 했고 사랑의 인사. 그게 굉장히 아닙니다. 좀. 네. 본인도 기억 못하시는 프로그램 하여튼 시작하셨었다. 갑자기 제목 기억이 오늘 태풍 때문에 네네. 예, 갑자기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네. 대체로 아무튼 좀 그걸 안전한 했었고, 방송 많이 하셨네. 뭐 최근에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뭐 TV는 사랑을 싣고 TV는 사랑을 싣고. 네, 네. 뭐 했었고 이것이 인생이다 했었고 뭐 그렇습니다. This is life.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외주 제작사의 PD이기 때문에 네. 예, 주로 그런 외주 관련 프로그램들 많이 했죠. 네. 그래도 대부분 그 약간 뭘까 교육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감동적. 아무래도 성격이 교양 쪽을 제가 많이 했다고 네. 봐야죠. 그럼 몇 년 정도 되신 거세요? 중간에 좀 뭐 빠졌던 적도 있으니까 한 15년? 중간에 빠진 거는 뭐 다른 일 하셨어요? 그때 IMF가 왔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때 좀 잠시 쉬었었죠. 17, 한 3년? 근데 지역사회 영상 관련 일을 하셨죠. 웨딩 제작. 비디오 가게. 비디오 가게. 그 유명한 비디오 가게. 아시나요? 떼돈 벌었다는. 요새 그 비디오 가게가 네. 찾기가 힘들어서. 네, 떼돈 벌었다는 네. 비디오 가게. 근데 떼돈은 못 벌고, 네.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관련 일을 하셨네요. 관련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영상 유통업.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한 게, 네. 비디오 가게를 하면 영화를 계속 볼 수 있겠구나. 하고 했어요. 네, 네. 영화를 그러네. 볼만 하면 틀어놓으면 손님이 오고, 틀어놓으면 손님이 오고, 결국 영화는 보지 못하고. 연체로만. 하기야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요. 어릴 때 비디오집에 비디오를 빌려러 갔는데 그 비디오방 가게 주인 아저씨가 야동을 그냥 네. 당당하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손님이, 네.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추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전 자신있게 추천해줬어요. 네. 딱 나중에 가져오면서. 네. 아니, 이런 재미없는 영화를. 김기덕 영화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김기덕 씨 영화? 아니, 저는 저거 볼 땐 재밌었는데. 네. 취향이 틀린 걸 저보고 어쩌라고요.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초반이긴 하지만 우리 샌님님의 성향이 조금 느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방송 관련해서 사실 전문가신데 저희 잡사도 방송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잡수다. 그래서 저는 먹는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원래 듀스님이 많이 되네요. 예. 찾아라 맛있는 TV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음식에 먹는 건 굉장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알게 되신 거구나.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근데 1회가 편의점 아마 사장님 네.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침 밝히기는 어려운데, GS 편의점 네. 관련 영상 홍보를. GS. 네. GS 편의점 네네. 홍보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스토리. 네. 근데 딱 보니까 편의점 편이어가지고, 잘 됐다, 얻을 게 좀 있겠구나 싶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날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 요즘 날것이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좀 날로 가는 듯한. 나를 많이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역시 작가님이라. 네네네. 야 이거 아니, 오늘 좀 장난 아니신데? 되는데? 그러세요. 저는 날이다 보니까. 네, 그러시군요. 틀리네 역시 네, 작가님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듀스님 책을 저는 읽었거든요.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읽었는데 사실 책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두 분이 평가하시는 잡수다 방송은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팟캐스트 방송 중에 몇 점이다. 낙검수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아니요, 100점입니다. 오. 저희가요? 그럼요. 이야. 아니, 낙검수는 낙검수 역할이 있고, 네네네. 잡수단 잡수다 역할이 있고, 그거를 아주 재밌게 훌륭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100점입니다. 네. 샌님님은요? 전 70점. 70점. 예. 그 30점은 원인이 뭘까요? 지금도 물론 좋지만, 네. 더 분발하라는 의미에서 30점을 깎았습니다. 저는 그냥 이름이 쌤님이니까 그냥 70점 줄 것 같은데. 왜요? 그건 뭔 뜻이에요? 쌤님이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네. 오늘 죄송합니다. 비상 MC를 잘못 소집한 것 같고요, 저희가.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왜 듀스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아, 제가 탁구를 좋아합니다. 탁구를 치다 보면 듀스라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양쪽이 비등비등한 예. 용호 쌍박, 양대산맥, 일촉즉발. 오. 준비 많이 하셨네. 이게 준비된 건데 내가 아무나 봐서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아니. 그래서 거기서는 누가 이겨도 사실 어색하지 않은 예, 승자와 패자가. 그렇지. 예, 그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저는 가수 듀스 얘기를 한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렇고요. 제가 중간에 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게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방송 상태가 좀 다르실 거예요. 오늘.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 장소를 처음으로 준 스튜디오라 칭하기에는 조금 다른 형태. 네. 그래서 준 스튜디오. 성우 정확히 얘기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전에 그 성우편에 출연하셨던 예. 리보님이 운영하시는 리얼보이스 리얼보이스 사무실에 그 녹음실이 있거든요. 네. 성우분들 와서 녹음하시는 거기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공짜로. 와, 네. 와,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리보님한테 리얼보이스 대표님 리보님한테 저희가 감사 한번 드리겠고요. 리얼보이스 파이팅. 감사합니다, 리버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직업을 후벼 파볼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 예, 파주십시오. 그 방송 작가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사실 방송계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담당하시는 거는 네. 아까 쇼양이라는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예. 쇼양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일단 좀 궁금하고요. 네. 쇼양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즘도 물론 그런 구분이 있지만 왜 교양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점점 그 경계가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양도 재미있게 하려고 하고 예능도 의미를 담으려고 하고 있고 서로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박 2일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표방했던 게 야생 리얼 버라이어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리얼하고 버라이어티 쇼하고는 사실 안 어울리는 개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리얼이라는 건 진짜 예를 네. 들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진짜 상황을 담는다는 거고 예능이나 쇼라는 건 아무래도 짜여진 연예인들을 갖고 연출되고 짜여진 상황을 갖고 재미를 주는 건데 이제 그런 경계가 무너져서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이지만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1박 2일 같은 경우가 뭐 미리 어떤 상황을 짜놓긴 하지만 그 안에서 연예인들이 진짜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을 담아서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굉장한 인기를 지금도 얻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쇼양은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교양과 쇼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흔히 보는 프로그램 중에 교양 플러스 어떤 쇼. 게 있어요? 비타민. 그거는 비타민요. 건강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그리고 거고. 저런 것도 저거죠. 뭐 이렇게 뭐 사고 관련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119. 119. 예. 그런 것도. 긴급 구조 119. 긴급 구조 119. 그런 거 마찬가지고 스펀지. 뭐 그런 것도 퀴즈쇼 이런 것도 훌륭한 해당될까요? 쇼양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퀴즈쇼 이런 것도 네, 퀴즈쇼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뭐 1박 2일이나 이런 거는 완벽한 그냥 리얼 버라이어티인 거고. 예능에 거의 예능인 수 거고. 있고요. 예. 근데 예능이지만 그 속에도 좋은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요새 뭐 여행 정보하고 이런 걸 다 담잖아요. 자연스럽게 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 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딱 구분 짓는 게 애매해졌네요. 이제 무의미야 어떻게 보면 픽션이냐 논픽션이냐만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뭐 쇼양이라는 장르도 있는데 현재 두 분은 이제 그런 쇼양보다는 아니 쇼양도 하고요. 하고 우리 작가님은 지금 현재는 예능 쪽 현재는 쇼양 쪽에 주로 쇼양 쪽. 예, 많이 하고 있어요. 쇼양. 혹시 뭐 이런 거 여쭤보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방송 작가랑 네. PD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종사자가 있을까? 한국 방송작가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는 예를 들어서 성우협회는 성우 공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이 작가협회는 작가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격이 있긴 있어요. 최소한 3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된다라든가 메인 작가를 몇 년 이상 해야 된다라든가 있는데 그 작가협회 현재 그 2,500명이 있어요. 2,500명. 현재 소속된 분들은 회원은 많지는 않네. 근데 2,500명은 그 경력을 갖추신 분들이고 그런데 또 지금 막 입문한 친구도 있을 거고 1년차, 그렇죠. 2년차, 3년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합하면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뭐 한 4, 5천 정도는 되지 않을까. 방송 작가 예, 관련 4, 5천 명은 되지 않을까 4, 5천 싶어요. 요즘 워낙 또 채널도 많아졌고 하니까.
사실 PD 쪽도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네. 단지 이제 뭐 공중파하고 요새 워낙 매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뭐 공중파도 그렇고 케이블 TV 그다음에 뭐 지역도 SO 케이블 TV 그리고 뭐 지방 방송사 또 어쨌든 그런 외주의 어떤 프리랜서 PD들 해가지고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고 뭐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죄송한데 지금 샌님님 얘기하시는데 왜 거울을 보고 특별히 거울을 보셔야 될 얼굴도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얼굴이 나가는 아니 말로 웃기셔야지 왜 저희가 무슨 TV 방송도 아니고 방해 공작입니다. 네. 방해 아니, 공작. 저는 늘 신경 씁니다. 그런 건데. 샌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PD는 몇 분이시죠? 그래서 뭐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 정도. 예. 협회가 그쪽도 있어요? 근데 PD는 작가협회는 작가협회가 딱 중심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PD도 PD협회가 사실 있어요. 있는데 아무래도 저 공중파나 이런 어떤 메이저 그런 쪽 PD들 위주고 비유하면은 PD 쪽에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또 독립제작사협회라고 해서 또 프리랜서 PD들의 또 모임이 있어요. PD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소속 안 그다음에 돼 있는 독립제작사의 PD들도 있고 협회가 있어요. 그런 협회가 있긴 있지만 네, 어떤 뭐 대한의사협회나 네,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협회는 없다고 봐야죠. 또 그 힘이 좀 미미하시군요. 그 협회의 힘이. 그거에 비해서 작가 같은 경우는 작가협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작가협회 같은 경우에 회원이 되면 보장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재방송을 하거나 저작권료 같은 게 뭐 이러면은 저작권료가 나오고 PD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최근에 사실 작가협회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된 거는 네. 그 MBC 사태. PD 수첩. 네, 예.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작가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발표하고 그렇죠. 예. 갑자기 다 잘라버리니까 예. 뭐 하여튼 맞아요. 그거 보고서 작가협회가 그래도 힘을 쓰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에 아마 그렇게 작가협회 작가들이 야외에서 집회한 게 처음일 거예요. 처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작가협회가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왜 김수현 작가 아시죠? 아마 워낙 그분이 그렇죠. 워낙 그 방송계에서 파워가 있으니까 협회 이사장 그분이 협회 회장을 하면서 방송사하고 대등한 어떤 뭐 계약 관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위를 많이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역할이 크시네요. 네. 그렇죠. 예. 요즘에 또 도둑들에도 김수현이 나오고 역할이 그거는 크죠. 배우죠. 네. 남자. 제가 보니까 우리 디스님이 이런 그 애드립을 아주 잘 날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갖다 역시- 굉장히 유머라고 생각하고 아니 있어요. 근데 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유머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인지 내가 구분이 안 가 순간. 왜냐면 한 10번은 만나셔야 저게 유머구나. 저는 한 4-5번 뵀는데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네. 좀 근데 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왜 듀스님은 뭐 네. 그 듀스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시더니 저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니 차별하시는 얘기 거죠. 길게 하실까봐 여쭤본 겁니다. 아니 저는 샌님이라는 뜻과 얼굴하고 매칭이 너무 돼서 아, 굳이 물어보잖아. 그 이유가 뭐세요? 샌님을 하시는. 샌님이 네. 여러분들이 그 알고 계시는 것과는 달리 월 뜻을 아세요, 샌님? 잠깐만요. 저희 교촌치킨이라서 좀 끊을게요. 저희는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각이기 그래서 때문에. 녹음은 끊지 마시고요. 네, 녹음 안 아, 이거 저 교촌치킨 저기 선전은 광고는 아니죠, 이거? 협찬 협찬 못 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딜하려고요. 그래서 땡땡치킨을 후다닥 먹고 다시 갑니다용. 뿌잉뿌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우리 PD가 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는 네. 되기 위한 무슨 학원 같은 거 있나요? 아카데미가 많죠? 아카데미? 예. 방송 아카데미. 예, 뭐 MBC 아카데미, 뭐 SBS 아카데미, KBS 아카데미 뭐. 그런데 가면 이제 작가랑 PD 이런 걸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 그러면 소양 교육을 그러니까 쉽게 받는 얘기하면 실습 내지 뭐 수양 교육 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가나 PD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학원을 하고 다니고, 싶다. 학원 다니면 되는 건 아닐 테고. 아니죠. 네. 예, 예를 들면 그것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공중파 네. PD의 경우 네. 뭐 요새 쉽게 얘기하면 지상파 TV, 뭐 KBS, MBC 이런 데 가려면 공채를 공채 시험을 봐야 예, 되는 봐야 언론 되고요. 고시를 봐야 되는 거고. 언론 근데 고시. 요새 언론고시라고 할 그 만큼 공채 시험이 예, 언론고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네. 아마 1년에 채 한 10명도 안 뽑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뽑는 인원이 적고 하고자 하는 지원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공채로 들어가기 힘들고요. 예. 근데 뭐 방송 많잖아요. 뭐 케이블 방송 뭐 이런 데도 있고. 케이블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CJ 같은 데서 운영하는 뭐, 네. 예, 뭐 TVN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공채. 공채를 시험 제 봐요. 혹은 경력직들. 이거는 PD나 작가나 똑같고. 아니요, 좀 근데 조금 이제 다르죠. 근데 이제 그 PD의 경우 이제 그런 경우 공채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럼 보다 좀 안정적인 거죠. 공채로 들어가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그다음에 보면은 대기업에 치겠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는데 그런 공채인 경우와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저같이 이렇게 외주 제작사, 그러니까 프로덕션이라고 하죠. 외주 제작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경우 PD로. 근데 그런 경우는 공채라기보다 어떤 프리랜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아카데미 출신이거나 아니면 일단 조연출로 시작을 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서 PD로 일하는 경우. 그럼 외주 제작자가 맞나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외주 제작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한 그래요? 40%인가? 예. 근데 요새는 이제 뭐 드라마도 요새는 거의 외주 방송국에서 제작.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율을 두고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 외주 제작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본사, 그러니까 그 본사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 외주 제작하는 비율이 훨씬 아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40% 정도 될 거예요. 이상.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근데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드라마가 다 외주 제작이기 때문에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퍼센티지까지 넣으면 오히려 40%를 상회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생각났다. 넝굴당에 그 저기 여주인공 누구더라? 넝굴당 여주인공? 저기 부인이요. 전남주.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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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주 씨가 외주 제작사 PD죠. 극 중에서. 극 중에서.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쌤님 같은 그렇죠. 그런 역할이다, 그죠? 네. 그렇게 멋있는 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렇구나.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아, 작가의 경우 얘기하시죠. 작가의 경우는 어때요? 취직하는데. 작가는 90년대에는 각 지상파별로 공채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는 거의 없고요. 네. 거의 없고 작가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아, 대부분 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왜냐면 작가는 인맥이. 저기 정해진 시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이제 뭐 아마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네. 왜냐하면 어쨌든 KBS나 MBC나 뭐 이런데 들어가기 위해서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외주 제작 그런 네. 그래서 꼭 그 공채에 들어가야지만이 PD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주 제작 같은 데서 일할 경우에는 사실은 꼭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요. 좀 네. 전에 얘기한 대로 꼭 아카데미를 나오지 않아도 되고 사실 소양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시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작가는 딱 보면 뭐 국문과 출신이 많을 것 같고. 네. 근데 방송 이제 PD 같은 경우는 뭐 PD 학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아,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오히려. 예, 작가도 뭐 다양합니다. 이공대 출신들도 많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신방과나 신문방송학과나 뭐 이런 데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PD 쪽은 정말 다양해요. 그리고 사실 PD 쪽은 그런 다양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접하고 다양한 만들어야니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공은 크게 상관없어요. 작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근데 이제- 소설이나 시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말글이라 그러거든요. 방송이라는 거는 대중적인 글, 말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갖추거나 그래서 여러 과 뭐 많이 지금 필요해요.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어떤 누구라도 다 지원하시고 뭐 일을 지원은 할 다 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예. 안 돼서 그렇지 뭐. 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취직하는지 대략 알겠는데 들어보니까 네. 볼자는 뭐 공채 같은 것도 있지만 줄이군요. 그렇죠. 소개. 예, 소개. 많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취직, 그러니까 뭐 일을 그렇죠. 꼭 좋은 데가 아니더라도 예. 뭐 그 안에도 레벨이 있겠지만 어디서 시작하려고 하면 그리고 자기가 바로 추천, 이런 거. 다이렉트로 찾아가서 무릎 꿇고 해?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바카스 사들고. 예, 뭐 그러니까 아카데미 안 다녀도 네. 그래도 시작할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바카스의 위력이 굉장히 큽니다. 취직할 때 그 왜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력서 하나 써들고 저기 구직 적어도 없는데 구직 하고 있는 중도 아닌데 찾아가서? 바카스 하나 들고 그냥 이력서 들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외로 잘 뽑힙니다. 바카스를 안 봤습니다. 홍삼 정도는 좀 돼야.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그 가수 매니저들, 네. 가수 매니저분들은 매일 농담입니다. 방송사에 출근해서 PD들 책상 위에 경옥고 한 병씩을 놨던 경옥고? 그런 경옥고 그런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지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살아보니까 뭐 공채 이런 거 다 좋지만 뭔가 자기가 간절히 원하면 네. 방법은 많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두드린 자에 열린다. 그러니까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학벌 중요할까요? 이 업에서도? 학벌은 아주 결정적인 요건은 아닌데,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2년제 전문대 졸 이상들 거의 쓰죠. 거의. 그러니까 고졸 아무래도 출신도 사실 없는 건 거의 아닌데 없진 않은데, 근데 많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드물다고 뽑는 봐요. 사람들이 최소한의 뭐 그 정도 가방끈은 본다. 네. 그렇구나. 제가 볼 때는 근데 방송 볼 필요가 있나 그렇고 근데 가방끈은? PD도 그렇고 좀 감각이 남들보다 조금 빠른 사람들이면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공중파에 공채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보장이 되는데요? 쭉 보장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의 뭐 현재로는 거의 쭉 보장된다고 그렇죠. 봐야죠. 정규직은 뭐 정년까지 보장. 요즘처럼 뭐 그래요? 스스로 나오지 않는 한. 파업에 열심히 참가하거나 공채로 네. 들어간 네. 경우엔 공채로 들어. 반기를 들지 않는 이상 거의 정년까지 근데 보장된다고 PD는 봐요. 공채를 계속 뽑지만 작가는 공채를 지금 안 뽑잖아요. 그렇죠, 안 뽑죠. 그러니까 작가는 기본적으로 다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채로 처음에 뽑긴 하지만 다 프리랜서로 내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아니, 성우 지금은 개념하고 공채도 없어. 지금 아예 없어졌지만. 공채도 없고요? 없어졌고. 아, 그렇구나. 지난번 성우편 들어보니까 성우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PD는 공채로 뽑지만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고학력만 뽑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메이저 시험을 방송사. 봐서 근데 들어오기 시험 때문에 일단 공채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렇죠. 들어갈 확률이 높죠. 언론고시. 제가 네. MBC에서 스타 레볼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여자 PD 분이 연세대 수석 출신이에요. 수석 졸업.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렇다고 근데 다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 뽑는 사람은 적고 일단 지상파만 따져도 뭐 1년에 아마 공채를 뽑는 PD 한정에서 1년에 공채를 뽑는 인원이 뭐 한 2-30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적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 좀 빠르긴 한데 네. 핵심적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궁금한 나 이게 사실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월급을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기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위클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회당으로 계산이 돼요. 한번 예, 한번 그리고 방송이 나가야 이제 돈이 방송 안 나가면 돈안 지급이 주고. 되고 방송이 안 나가면은 만약에 녹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녹화를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송이 못 못 나갔으면은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방송이 아예 안 나가는 때도 많아요. 이걸 그 전문 용어로 죽는다 그러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뭐 요번에 런던 올림픽 기간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나가죠.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작가 PD들은 국가적인 행사 되게 싫어해요. 그때는 이게 그래서 시험이니까. 진짜 문호동 무임금이 철저히 그렇죠. 적용되는 문호동 일하지 않은 자 주지도 예. 않고 먹지도 마라. 줄 게 없다 너네들한테 이런. 전 예전에 찾아라 마시는 TV라는 프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식 프로를 할 때 박찬호 되게 싫어했어요. 야구 선수. 예. LA 다저스 그때 왜 ITV에서 아니야, 중계했었죠. 그때는 MBC였죠. 왜냐하면 내가 MBC 프로였으니까. 아, 그랬나? MBC 중계할 때 박찬호가 엄청 잘 나갈 때. 그렇죠. 항상 오전에 했었죠. 오전에 네. 박찬호가 떴어요. 맞아요. 그럼 제 프로가 방송이 죽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저는 박찬호 때문에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박찬호의 선발 로테이션을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때문에 질수님이 죽었죠. 우리 찬호 형. 예, 그래서 박찬호 씨가 부상장에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궁금한 건 얼마를 버시냐요. 박찬호가 부산하는 기억. 보통 한 회 딱 나갔을 때 회당 받나요? 그러니까 회당인데요. 회당.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좀 그렇지만 한 3년 차, 4년 차, 5년 차라고 했을 때 거의 공 하나 붙이면 돼요. 3년 차는 30. 한 회에? 예, 한 회. 그러면 곱하기 4 한 달 하면 한 120 120. 가량 되는 거고
4년 차는 한 40 정도 오시. 최근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 요즘 예. 오. 50에서 5년 차는 50에서 50, 60. 뭐 6년 차는 60, 70. 물론 뭐 4대 보험 이런 거 10년 차 없습니다. 되고 이러면 회당 100, 뭐 120 받기도 하는데 여기서 늘어나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생각보다 그리고 또 많진 않네요. 예. 우리들끼리는 그런 게 월천 작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뭐예요? 월에 수입이 1,000대는?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2개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능력 있는 작가들은 뭐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서너 3개, 4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PD는 어때요? PD는 월천 PD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작가랑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요. 3년 차면 30. 일단 아까 뭐 공채로 가는 경우와 이것도 이제 프리랜서 PD인 경우 공채는 갈라지는데 월급이겠지만. 공채는 어느 정도 생활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지상파 TV의 공채인 경우에는 아마 초봉이 한 3,000대 후반? 대기업 연봉 네, 생각하면 네, 되겠죠. 대기업 연봉 수준. 대기업도 월급 생각하면 되는 거고. 대기업에서 괜찮은 연봉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건 다 상상이 되는 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 프리랜서. PD.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잡초 같은 우리 네. 프리랜서 PD 야생. 쪽은 야생. 네. 보면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아까 이제 조연출로 시작을 하면 처음에 그 페이가 한 월 한 80에서 100 정도로 시작합니다. 요즘도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거의 뭐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너무 작다. 작가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작은데요, 이건? 작가 처음 근데 임관하는 그게 거고. 거의 우리나라 완전 최저임금. 그렇죠. 저긴데? 예, 거의 그런 셈이에요. 그래서 오. 굉장히 그래서 그 조연출 생활할 땐 힘들어요. 조연출 생활할 땐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그럼 힘들고. 그런 조연출은 몇 년이나? 뭐 보통 운영을 짧게는 딱 1년에서 뭐 길어질 땐 뭐 한 2, 3년 하기도 그 하고요. 연출을 영어로 PD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PD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프로듀서를 PD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정확하게는 프로그램 디렉터. 그래서 그 약자로 PD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사람은 프로그램 디렉터죠. 디렉터. 그다음에 프로듀서는 말 그대로 제작자.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에 있는 PD들. 뭐 예산부터 뭐 이런 거 다 관장하는. 아니요, 꼭 프로덕션만이 아니라 모든 예. 프로그램을 하는 예. 거예요. 일단 연출, 조연출. 그러니까 근데 이제 PD, 우리는- 조 PD. 예, 우리나라는 이제 다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작을 해서 보통 이제 PD가 되는 경우는 한 1년에서 한 뭐 길게는 3년까지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PD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작가처럼 연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이제 급여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이면 뭐 어느 정도 뭐 기업에 뭐 월급 정도는 받죠. 애매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요. 받는데 기업의 아니 왜냐면 이거는 그 천차만별이에요 이것도. 네. 예. 근데 그러니까 딱 제가 정해진- 평균적으로. 제가 PD들을 봐도 좀 열악한 편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4대 보험도 거의 적용 안 되고 그렇기 매주 때문에 PD들. 예. 근데 외주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덕션들이 영세해요 아직. 네. 예. 그러니까 좀 대형 프로덕션들이 있는 게 아니고 프로덕션들이 되게 소규모로 이렇게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면 4대 보험 왜냐하면 프로그램 그러니까 PD나 작가의 특성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일이 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일이 없어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나도 만약 직원으로 데리고 있으면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월급을 월급을 줘야 되니까. 지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 있을 때만 채워가는 그런 형식. 왜냐하면 프로덕션의 수입은 제작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사로부터 제작비를 방송사로부터 받아서 받는 제작. 그걸로 인건비를 주는 건데. 그럼 일단 내가 아는 상식하고 좀 많이 다른데 네. 저는 왜냐하면 작가도 그렇고 PD도 그렇고 방송에 보면 연예인들이 뭐 작가한테 잘 보여야 돼, 뭐 작가나 PD들 애경사 무조건 다 쫓아 이런 말 뭐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뭔가 로비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상파 PD들, 공중파 PD들은 그런 경우도 그리고 이제 있죠. 드라마, 예능 그쪽에 뭐 좀 그럴 수 아무래도 연예인과 관련이 많은. 예, 연예인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 PD와 작가들은 월급을 조금 받더라도 뒤로 이렇게 챙기는 수입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예, 빚 좋은 아예 데 없진 살고 온다. 않겠죠. 일부는 아직도 뭐 일부는 뭐 그럴 잘 나가는 수 있어요. 프로그램 예, PD나 예. 작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게 뭐 현금이었든 뭐 어떤 다른 권력이었든 물질적인 거든 다른.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룸이든 굉장히 열악합니다. 나 열악한데. 오늘 사실은 우리 작가님과 PD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는데 뭐 그럴 필요 없네. 잘 보이지 않으셨는데. 지금 잘 보이지 않아요? 네.
이런 쏠쏠한. 어쨌든 들어보니까, 물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의 수입은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으로 방송 작가의 세계와 PD의 세계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막, 우리 흔히 괜찮지. 생각하는 정도의 여유는 아니다, 그죠? 예. 오히려 좀 빡빡한 그리고 정도. 또 뭐 어떻게 보면 일한 만큼 능력만큼 벌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 안에서도, 무슨 텐텐 법칙이 들어갈까요? 제가 말하는 텐텐 법칙은, 예. 한 명이 나머지 9명 버는 것만큼 벌고, 뭐 이런 그 예를 유명한 20-80 법칙. 예. 근데 뭐 파리파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작가의 경우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월 1,000 이상 버는 작가들도 있어요. 근데 PD의 경우는 사실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PD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처음 기획부터 최종 완료될 때까지를 전부 다 관장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동시에 2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관장은 뚫는 게 관장. 그럼 그거 하나 맡아서 진행할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질수님을 닮아가시는. 물 들었어요, 벌써. 교수님한테 물 들어가! 아, 참. 뭐 자꾸 잡히면 자꾸 뜯으려고 예, 내가. 안 회장님 정체성을 찾으세요, 빨리. 네. 참 알겠습니다. 회사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CJ 쪽의 방송사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듣는 분들이 충분히 수입이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돈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자르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드라마 작가랑,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요거랑 보통 방송 작가들, 네. 뭐 예를 들면 예능 작가, 예능이나. 이런 거는 하는 일이 완전 다른 건지, 이게 좀 다르죠. 궁금하고요. 마찬가지로 PD도 일반 방송 PD랑, 뭐 예를 들면 영화 감독, 이런 드라마 사람이랑 PD. 하는 일이 다른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드라마 작가와 안 드라마 작가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는 걸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봐주십시오. 드라마 작가는 이럴 것 같아요. 소설을 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송 작가들은 그 연예인들이 치는 멘트나 어떤 상황 설정을 디테일하게 그려주고 예, 그거 정도. 잘 알고 계시네요. 예, 그 정도입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드라마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드라마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음. 그쪽 일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아닌 무슨 예능 프로나 교양 프로나 이쪽은 그 아이템을 뭐 기획하고 그다음에 연예인이나 출연자를 섭외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출연자 섭외. 예, 섭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화를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로 이제 나레이션이라 그러죠. 내레이션. 대본. 예, 거기에 대본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 방송 보면 자막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자막도 이제 작가들이 많이 하죠. 예, 물론 PD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가들이 많이 해요. 네. 섭외, 기획, 섭외, 뭐 대본 짜고. 섭외는 참 누가 해요? 예, 섭외도 작가들이 주로 한다고 봐야 돼요. 예, PD가 하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 좀 약간 스타급이라든가 네. 그런 연예인들의 경우는 PD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어지간한 건 다 작가들이 해요. 기본적으로. 섭외까지도? 예, 그럼요. 그건 근데 새로운 사실이다. 섭외해서 사전 미팅도 하죠. 예, 그렇죠. 미팅도 난 하고. 작가는 글만 쓰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작가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가 취재. 취재. 예, 인터뷰. 취재 인터뷰. 사실은 예. 말을 많이 하죠. 글도 글이지만. 예. 글로 쓰는 건 사실 굉장히 일부고요.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취재를 한다거나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최초로 요즘엔 자막이 많아서 자막이 없으면 약간 허전할 정도로 느끼시나요? 그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특히 예능이나 예능 이런 같은 같은 경우는 데는 자막 없으면 무한도전이 자막이 거 아닌가? 없으면 재미없는 것 이 같아요.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자막이 나온 게 혹시 어떤 무한도전. 건지 아세요? 무한도전 아니에요? 무한도전은 해피투게더. 아니요. 무한도전은 자막을 예술로 승화시킨 프로그램이고 최초로 모든 출연자들이 말하는 걸 자막으로 다 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94, 4, 5년쯤에 MBC의 TV파크라는. 혹시 그걸 뒷수님이 하신 전혀 그 옆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TV파크? 예, 그게 지금 지금 나가수 PD로 유명한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옛날 일밤 하시던? 예, 김영희 PD가 TV파크라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쪽 건너편에서 봤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MC들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그거를 자막을 최초로 넣은 게 9%예요. 왜냐? 일본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일본에서 자막이 그때부터 엄청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본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능 프로도 자막 없었어요. 이름이나 장소 정도나 나왔을까. 근데 이제는 막 없으면은 좀 허전한 습관까지 됐죠. 맞아요. 네. 일본 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 거 많이 카피하나요?
여기서 1부를 마칩니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음식 주의하시고 이번 추석에는 그동안 미뤄왔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돈이 아닌 말로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일본 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일본 거 많이 카피하나요? 90년대는 솔직히 많이 했었어요. 예, 많이 참고했죠. 네. 근데 요즘은 뭐 프로그램을 사니까 저작권을 사니까. 예, 포맷을 산다는 거죠. 네. 포맷. 이런 예를 형태의 프로그램을 네. 돈 주고 사와서 우리도 똑같이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지. 우리 실정에 슈퍼스타나 맞게. 뭐 네, 보이스 슈퍼스타 코리아 K 이런 뭐. 아, 그렇죠. 맞아. 그래서 지난번 요즘에는- 코리아가 탤런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완전히 예. 뭐 제목까지 똑같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언젠간 잡수다가 이제 공중파를 탈 날이 있다. 저한테 이제 사가지고 가서 네, 곧 있으면 이제 네, 안 그래도 그런 접촉이 안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언젠가 뭐 접촉하지 않았었나요? 저한테. 잡수다라는 걸 한번 방송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네. 접촉이 한번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 우리 접촉. 뒷수 작가님께서 그럼 신체적인 접촉을 하셨어요? 접속을 했죠. 정신적으로. 갑자기 안 정신이 들어가는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무리한 기회를 두 분이 장렬하시는데 자제 좀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PD 쪽은 영화 감독하고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예를 들면 기획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정하고, 아이템을 정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완성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똑같고요. 네.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양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작비나 스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적고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텝도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연출해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제작비나 여러 가지 규모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런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영화 감독하면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되게 크게 느껴지고 방송 PD라고 하면 물론 뭐 되게 대단한 걸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영화 감독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차이가 결국은 그 사이즈에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규모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는 아무래도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독의 생각이나 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바 네.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무래도 좀 강하겠죠. 자기가 제작하는데 자기 생각을 예. 그렇지만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 시스템도 그렇고 짜여진 것도 그렇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시청자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제한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자기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극장에 가서 보는 거고, 드라마는 TV만 틀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약간 좀, 그러니까 영화가 약간 스테이크라면, 드라마는 약간의 햄버거? 그래서 우리 쪽에는 그거는 동의는 못 하는데 적절한 비유는 예,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고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드라마에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작가의 입김이 세고 그다음에 영화에선 감독의 입김이 세다. 영향력이 세다.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인지 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들의 굉장히 뭐 직접 시나리오도 쓰지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보통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 감독들이 직접 쓰는 네. 네, 그런 거 근데 많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작가들의 작가들이. 입김이 왜냐면 김수현 작가나 그러면 실제로 그러고 보니까 저도 궁금한 게, 진짜 영화는, 영화 감독들이 대본을 많이 많이 쓰는데, 쓰더라고요. TV 드라마는 PD가 못 쓰네요. 예, 그럼 왜 전혀 그럴까요? 일단 그 분량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1회로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빨빨 해야 되니까. 뭐 20회나 하긴 쪽대본. 뭐 일주일에 그래서 하나씩 굉장히, 빨빨 나가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 영화 신경 감독은 쓰는 거 자기가 시나리오를 먼저 써놓고 그거 갖고 뭐 제작사 뭐 그쪽에 뭐 만약 그쪽에서 그러면 한 가지 오케이 궁금한 하면 게 있는데, 제작이 들어갔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냐면 미리 준비가 됐으니까 감독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을 한다지만, 네.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매주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쓴 사람의 생각이 있을 테고 PD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 둘이서 많이 좀 PD와 작가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죠, 당연히. 또 시청자의 반응에 따라 또 변하잖아요. 그럼 누구 있기로 시청자가 누구 죽이지 마라, 뭐 이러면 또, 또 그것도 또 있고. 둘이서, 죽여야 돼요, 막 이러고. 그럼 실제로 아무래도. 작가와 PD가 이렇게 서로 할 때 누가 더 파워가 그거는 작가의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예. 이제 예. 김수현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예.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듣기로도
예를 들어서 김성 굉장히 대본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디렉션이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예, 네. 디렉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손동작까지도 다 네. 표시한다는. 예, 지문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동작 네. 이런 거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눈동자도 1도 벗어나면 안 돼. 자꾸 틀린 맛이 있습니까? 아무리 작가가 한 번도 아니고 그렇게 서너 번씩이나 자꾸. 콜라 드시고 그렇게 틀을 마시면 어떡해요. 아, 제가 위가 약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가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뭐 추측은 가는데요. 그 방송의 장르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일하는 작가든 PD든 네. 보이지 않는 레벨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어요. 드라마 쪽이 좀 세거나 그다음 뭐 예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근데 예능 안에서도 잘 나가는 거는 예전에는 지금같이 뭐 인터넷이 있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실 PD나 작가들은 이게 가려진 존재였죠. 뒤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뒤에 가려진 존재였는데 요즘 워낙 뭐 인터넷이나 뭐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고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타 작가, 스타 PD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PD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알게 된 건 무한도전에서 김태호 PD. 김태호 PD가 나오고 또 1박 2일에서 나영석 PD. 나영석 PD가 나오고 그러면서 네. PD의 존재를 그때 예전에 일반인들은 뭐 PD의 이름 뭐 당연히 몰랐죠. 근데 이제 드라마 같은 경우 보면 그 겨울연가 윤석호 PD. 예. 겨울연가가 대박 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호 PD가 언론지상에 매번 오르내리고 그게 스타 PD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스타 PD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레벨이 방송의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레벨들이 있냐. 제가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레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특별히 레벨이라고 언급할 만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자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1순위는 삼성전자일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우리말로 하는 삼일전자나. 어쨌든 그 다음에 거기가 안 되면 뭐 L전자라든가 뭐 이런 또 있을 거고 거기 또 안 되면 뭐 거기에 이제 하청받는 반도체 회사라든가 이런 데 있을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마도 자기가 선호하는 장르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자기만의 레벨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드라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데 드라마 작가를 또 선호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드라마 작가 꿈이라면 드라마 작가가 굉장히 높게 보이겠죠. 근데 또 예능을 자기 하고 싶으면 예능 작가가 더 높게 보이겠고 아마 그런 정도의 레벨이 있을까? 그렇군요. 근데 그건 있어요. 방송 작가의 많은 작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라디오 작가 굉장히 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라디오 작가. 라디오 작가가 글쎄요, 뭐 옛날 영화 접속에 뭐 영향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라디오 작가는 약간 좀 개인적인 매체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뭔가 좀 품격 있어 보이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가늘고 길게 갈 수 있거든요. 라디오 작가. 그래서 라디오 작가를 특히 여자 작가 한번 라디오 작가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다는 라디오 얘기가. 힘이구만. 많이. 근데 라디오 작가도 실상 그 세계를 들여다보면 라디오 작가는 매일 써야 돼요. 그렇다. 이 매일 써야 된다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나보면 또 이 교양이나 예능 이런 작가들의 또 가장 큰 꿈이 드라마 작가입니다. 결국. 그 드라마도 많이 네, 하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꿈꾸고 준비하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마가 결국은 그런 뭐 레벨이 있긴 있네요. 뭐 이제 왜냐하면 일단 드라마 작가는 자기 얘기를 만들어낸다는 일단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방. 돈을 더 많이 준대요. 한방. 그럼요. 아니 드라마는 기본이 한해는 처음에서 시작해요. 일단 드라마 작가는 뜨면 엄청난 왜냐하면 그 한회를 쓴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돈을 챙길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일주일에 1,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한회면 시트콤은요? 그거 좀 적죠 그거. 아니 근데 그래도 그것도 따지면 그 매일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방송이 대단한 게 원래 미국 시트콤이 일주일에 한 편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처럼 매일 하는 데가 없어요. 하이킹 막 이런 데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세대 대단한 거죠. 한 분이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하이킥 같은 여러 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드라마 작가 물론 한 방이 있고 세긴 한데 그들이 뭐 1년에 몇 편씩 드라마를 하는 게 아니니까. 어쩌나 하나 하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드라마 작가들이 1년에 한 편 하면은 굉장히 다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니 시리즈 보통 2년, 2, 3년에 한 편씩 하거든요. 2, 3년에 한 편. 그러니까 그 금액이 물론 한 번의 금액이 크긴 하지만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건 아니다. 아니 그래도 크긴 하죠.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억 건 단위니까. 지금 이제 여러 명이서 작가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 명이서 왜냐면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이 공유가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제 집단 형식으로 많이들 해요. 특히 시트콤이나 요즘에 드라마도 보조 작가 두면서
드라마도 협업 그래서 시스템이 그때 많이 보니까 무슨 작가가 자매가 있다고 홍자매. 예, 맞아. 드라마 유명한 작가죠. 그런 식으로 협업 시스템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럼 예를 들면은 뭐 A라는 역할하고 B라는 역할을 주로 이 사람이 다루고 뭐 인물에 따라서 그러니까 옛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현세 씨나 박봉성 씨나 옛날 만화가들이 도제 시스템으로 밑에 수학생들 한참 잘 나갈 때는 혼자 다 이걸 그리지 못하니까 밑에 제자들이 그리면 자기가 감수하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들은 밑에 일하는 작가 취재하고 기본적으로 대본 쓰고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작가 하나가 이런 팀으로 구성된 게 많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시트콤을 할 뻔했는데 그게 남자 셋 여자 셋이거든요. 아, 그거 대박이었죠. 근데 대박이었죠. 그때 그 회의 시스템을 보면은 매일 하잖아요. 월화수목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가가 5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작가, 화요일 작가, 수요일 왜냐면 작가, 또 아이템을 시트콤 같은 건 아이템을 계속 매일매일 개발해야 되니까 소재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디어맨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전체 모여서 일단 그 주 거를 회의를 해요. 일단 월요일 거 어떤 류, 뭐 화요일 거 어떤 류 그러면 그래서 대충 정하고 얼개만 정하고 그 다음 날까지 대강의 스토리를 짜와요. 각자. 이제 조금 이해가 예, 그럼 그걸 갖고 또 스토리 회의를 해요.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거의 씬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각 담당 작가들이 대본화 시켜오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금 3일 됐죠. 대본화 시켜오면 거기다 대고 이거 시트콤은 웃겨야 되니까 깔깔이를 친다 그러거든요. 예. 전문 용어. 예, 전문 용어로 깔깔이를 친다 그러는데 여기서 깔깔이를 입히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대충 교양스럽게 써왔다면 여기서 약간 웃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가 뭐 예. 굉장히 그래서 깔깔이를 치고 그걸 갖고 또 대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또 한번 감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김수현 작가 같은. 예, 뭐 그렇죠. 이제 드라마로 치면 그 감수를 해서 예능엔 뒷수 작가 그렇게 해서 5일째 감수가 끝나면 이제 6일째 스튜디오 녹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집해서 방송에 나가면 또 이게 또 돌아가요. 일주일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힘들죠. 사실 듀스님이 그 깔깔이를 못 쳐서 중노동이. 그래서 거기서 빠졌다는 그런 설이. 소양에 머물고 계시는. 그때 당시 MBC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시트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지금 유명한 PD인데 그분이 작가들 몇 명을 불러서 테이블 하나 주면서 이런 거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게 프렌즈였어요. 아, 미국 그 프렌즈. 그래서 남셋 나왔나? 네. 남셋 여셋이.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남산에서 나왔을 때 이미 근데 이건 프렌즈는 같다. 일주일에 한 회 방송이 되잖아요. 그렇죠. 30분. 근데 그 한 회를 위해서 거기 작가가 20-30명이에요. 정말 재밌죠, 프렌즈. 근데 우리나라가 항상 대단한 게 예를 들면 일본 방송인들이 오면 놀랜대요.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왜냐면 우리나라는 뭐 거의가 드라마도 그렇고 다 일주일에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뭐 진짜 엄청나게. 제 생각에는요, 저희 요즘 뭐 한류에서 우리가 문화상품을 많이 팔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강남스타일 난리인데. 우리가 이제 싸이도 이제 진출했고 예전 작품이지만 남자셋 여자셋이 영어로 해서 미국에 나가면 제가 보이스걸. 예, 대박 납니다. 대박 나. 프렌즈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남자셋 여자셋은. 예.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남자셋, 여자셋 모르는 분들 모르는 세대. 근데 옛날 다운받아 한번 보세요. 젊은 친구들은. 이 봐줘야 돼. 신동엽의 진수를 볼 수 있어. 그때 나왔던 친구들 다 떴잖아요. 다 떴죠. 다 떴죠. 예. 그러다가 찌그러지기도 했죠. 윤다운 씨도. 예, 찌그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수많은 연예인들의 실물을 봤지만 TV보다 99%가 실물이 나요. 왜냐하면 TV는 기본적으로 약간 왜곡되거든요. 약간 통통하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사실 별로 관심 없던 조연도 실제 보면 굉장히 예쁜 경우 되게 많고 잘생기고 되게 잘생겼거든요. 연예인 많이 보시는구나. 근데 지금 남색 여세 얘기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지금까지 실물을 본 남자 중에 남자인 저도 헉 하고 놀랐던 사람이 송승헌 씨예요. 송승헌? 예. 잘생겼다고요? 예, 정말 잘생겼어요. 알겠습니다. 평소 하루 일과는 어떠세요? 상상이 가긴 가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PD 작가 이쪽 방송일 하는 쪽은 조금 이렇게 프리하죠. 자, 쌤님이 만약 방송을 하나 맡았다. 이제. 그러면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돌아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방송 스케줄에 따른데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래서 하루라기보다 일주일 단위, 뭐 2주 최근에 단위. 가장 했던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적을 한번.
뭐 요즘은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리지. 어쨌든 그 네. 하루 보면 그러니까 저희는 그 프로그램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 잡고 네. 그다음에 그걸 구성회의하고 그다음에 섭외하고 촬영 나가고 편집하고 이제 나중에 최종 방송 나가는 단계까지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규칙하죠. 하루 하루하루가. 일가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그렇죠. 스케줄에 따라 그렇죠. 움직이시는 그래서 거죠? 예를 들면 남들 다 쉬는 주말에 못 쉴 때도 많고 그다음에 남들 자는 밤에 일해야 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방송이고 그러면은 편집해서 그게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밤새서 편집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렇기 편집 때문에 작업도 PD가 다 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드라마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전문 편집인이 붙어야 PD는 그냥 그 연출 디렉팅만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규모의 차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교양물이나 이런 요새는 예능물 같은 경우도 편집인이 따로 붙어요. 그러면은 PD가 편집할 때 그 자막도 다 넣고 그 음악도 다 넣고 이제 스탭들이 있죠. 네. 팀이 PD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스탭들이 팀이 있죠. 그래서 꾸려져서? 예를 들면 뭐 그때 황정민 씨가 뭐 상 타면서 네. 뭐 자기는 숟가락. 숟가락만 얹었다 뭐 이러지만 밥숟가락만 어쨌든 그 스탭들과 뭐 예를 들면 출연자들 배우나 이런 출연자들을 다 지휘해서 하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게 PD의 몫인 거죠. 역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작가는 어떨까요? 작가도 이거 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마찬가지. 예. 프로그램이 시작 그때 그렇다고 맞춰가야죠. 봐야죠. 예. 특별히 뭐 일갈할 거라기는 없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아. 근데 이제 그 사실 오늘 어떤 일이 펼쳐질지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뭐 오늘 무슨 섭외를 해야 된다거나 뭘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참 오늘 언제 끝날지 그런 거를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희가 항상 많죠. 면접 볼 때 예를 들면 조연출 면접 보거나 이렇게 면접 볼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질문 받으면 황당하시겠어요. 면접 보실 끝나는 때. 시간이 행복하겠다. 그날 일이 끝난 거다. 예를 들면 제가 면접 보러 왔는데 주 5일인가요? 그러면 안 뽑죠. 비싸대기 날립니까? 아니요, 안 뽑죠. 퇴근 시간 몇 시에요? 5시, 6시에 퇴근인가요? 뭐 퇴근이죠. 이런 거. 그러면은 다른 일 찾아봐라 이러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일은. 그렇죠. 그래서 뭐 작가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1년 차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정신이 없어지고 2년 차는 친구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3년 차는 돈이 없고 4년 차는 뭐 이런 업고시리 4년 차는 이제 부인이 없어지고 업고시리 그래서 우리 또 면접 볼 때 꼭 물어봅니다. 애인 있냐? 빨리 헤어지고 와라. 있다 그러면은 곧 깨질 거다 이 일하면. 왜냐면 진짜 조연출 생활 땐 만날 시간,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곧 너 이 일 시작하면 애인이랑 곧 헤어진다 이러면. 근데 원하던 바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네.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 요즘은 그렇지 않다. 저기 데이트할 거 다 합니다. 예전하고 틀립니다. 아니 근데 같은 방송 일을 하는 친구랑 사귀면 되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PD 작가 커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무실이나, 이런 PD 작가나 이런 같은 업종 커플들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요즘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PD는 뭐 보조 PD, 보조 PD라는 표현이 맞나요? 조연출. 조연출. 조 PD. 네, 연출은 조연출이랑 여절 뽑아가지고 사귀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일하고. 요즘 밤샘 작업하고.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편집하다 눈 맞고 그러니까 그때 둘이 앉아서 편집하다 보면 같이 아니 뭐 밤새면 편집하고 일하라 그랬더니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 둘이 서로 편집해주고 둘이 있어. 인생을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거 편집이고요. 네네네. 근데 하루 일과 얘기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작가님들 2580 하셨다니까. 아니 PD 수첩. PD 수첩. PD 그건 수첩 아주 어린 하셨다니까. 시절에. 참 수첩 같은 경우는 PD 수첩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때 연기도 했어요. 직접 연기를 하셨다고요? 배역. 예, 거기 뭐 재연 많이 하니까. 재연. 어떤 역할 하셨죠? 첫 데뷔작이 노상강도 역할이었죠. 그때 노상강도 1위였나요? 네? 노상강도 1위였나요? 무슨 얘기죠? 1위였냐고요? 노상강도 1, 2가 아. 있잖아요.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은 보통 대사가 있습니다. 2는 그래서 대사 오늘-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일을 근데 하셨다. 방범대원을 노상에서 때린 2인조 강도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제 친구, 작가가 제 은근히 친구, 막내 작가, 미안해요. 그때 막내 그죠? 제 작가. 친구 긴급히 섭외해가지고 2인조 노상강도 역할을 했죠.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네.
이제 PD 수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가가 해야 할 일들이 네. 기자의 역할도 해야 되지 그럼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요. 기자 역할 해야죠. 탐문 취재. 그럼요. 아까 작가가 얘기했잖아, 그런 탐문.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상대방이 조사. 뭐 그런 기자는 기자입니다. 딱 할 수가 있지만 나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나 작가인데 당신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PD 수첩이라면 뭐 PD 수첩이라는 근데 작가 역할이 굉장히 커요. 요번에 뭐 PD 수첩 사태도 있었지만 작가가 취재하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럴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저도 저기 방송에 공영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작가분이 전화 와가지고요. 뭐 내용 다 물어보시고 미리 뭐 체크할 거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일이 다 하시는 거네. 예,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작가 디렉팅을. 방송 작가라는 분이 이런 섭외 그분이 저 섭외한 거거든요. 섭외부터 내용 준비 이렇게 다 하는구나. 상황 다 짜주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하는구나. 그게 작가의 독자적인 뭐 생각과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작가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모든 경우 모든 가능성을 다 취재를 하죠. 근데 내가 아는 작가는 지금까지 뭐였냐면 예능 하다 보면 그 앞에서 대본 정말, 들고 네, 대본 스케치북. 들고 막 이러고 네. 또 막 박수 유도하고 네. 그거 이제 막내 작가의 역할입니다. 난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스케치북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작가의 일이 굉장히 많네. 왜냐하면 현장에서 녹화 진행될 때 그 방향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PD의 일도 많습니다. 예, 많죠. PD도 하죠. 네, PD도 PD야 뭐 대량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체 프로듀싱을 해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방송 작가는 한 방송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한 경우가 방송 많죠. 프로그램에? 네, 한 방송. 예, 예. 대표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인원수가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여쭤볼게요. 아시는 정도만 예, 예. 1박 2일 예. 몇 명 들까요? 1박 대략? 2일이 대략 제가 알기로 한 6, 7명? 그러면 무한도전. 마찬가지요. 비슷하게. 비슷하고. 예능은 얘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예능은 비슷하겠군요. PD도 한 남자의 5명, 자격 이런 것도 다 비슷하고. PD도 한 5명, 4, 5명 정도. PD도 많네요. 아, PD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관장하는 PD는 하나지만 밑에 조 PD들. 밑에 발음을 잘하셔야 돼. 여러 조연출. 서브 PD들도 있고, 연차 나서. 보통 그런 규모가 큰 1박 2일도 굉장히 규모가 큰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은 PD가 한 서너 명 정도. 그리고 방송 보면 FD 많이 하는데 FD는 PD의 FD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로어 디렉터라고 해서 플로어 스튜디오를 무대 갖다 감독. 바닥을 플로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대 감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PD의 콜을 받아서 이제 무대 현장에서 지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요새는 그 정도는 저는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요새는 그냥 FD. 서브 조연출 개념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조연출의 서브. 네, 예, 그런 조 개념으로 PD의 많이 서브. 써요. 예. 근데 1박 2일 뭐, 런닝맨, 이런 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카메라만 한 7, 80대 돼요. 카메라가요? 7, 80대는 너무 오바고. 아니, 진짜요. 그러면 맞아요. 런닝맨 카메라맨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리고 네. 조명도 런닝맨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러닝맨은 한 7, 80대 됩니다. 카메라 가용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 그림들을 그런 잘 방송은 잡을 수 그렇고요. 그런 막 잘 나가는 예능 말고 뭐 보통 쇼야 이런 거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하는 뭐 연예인들끼리 막 게임 하면서 네. 뭐 정보 얻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스펀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작가나 PD님이 몇 분씩 돼요. 그런 것도 최소 한 서너 명 되죠. 서너 명에서. 작가나 PD? 예, 예. 자, 그러면은 뭐 저런 거는요. 생생정보통신 이러면서 뭐 코너별로 막 움직이는 거긴 프로그램이 코너별로 한 명씩 있고요. 아. 그것도 한 코너가 6, 7명. 만약에 7개 코너가 나가는 방송이다 그러면 코너별로 한 명씩이면 7명 있잖아요. 그리고 메인 작가가 있고 막내 작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요즘 잘 나가는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이런 거는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인원이. 예, 엄청 꽤 많이 어. 필요하죠. 뭐 한 작가 한 10명, 뭐 PD 한 10명.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정도. 해야 될 틈들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한 게 있고. 이제 뭐 슈퍼스타 K 얘기를 하셔서 들어보면 PD의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슈퍼스타 K는 그러니까 너무 PD의 역할이 일부러 굉장히- 좀 이게 시청률을 하려고도 저기 하는 그러니까 거 PD의 같아요. 룰이 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틀린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전체를 하나 맡아서 할 때 전체를 하나 연출할 때 PD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런 코너 예를 들어서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도 맡은 부분이 다 틀려요. 예를 들면 요 나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오디션하고 나갔을 때 밖에서 그걸 촬영하고
그러는 PD가 그러니까 있고. 파트별. 네. 파트별 PD 그다음에 따로 있다. 그 안에 스튜디오 안에서 그 전체를 커팅하는 따로 스튜디오에서 있고 커팅하는 전체를 메인 PD가 관장하는 있고. 헤드가 따로 네. 있고. 이해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야 그 롤별로 또 PD들이 틀리기 때문에 딱 그 PD가 이제 예전처럼 프로그램 하나 전체 하는 그 관장하는 그런 사람만 PD라고 하지는 않죠. 요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VJ 특공대 같은 경우에 그 코너 하나 하나 맞는 경우도 PD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VJ 특공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PD의 개념도 좀 바뀐 거죠. VJ 특공대는 나도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나도. 이거 소리가 바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그러면은 PD가 직접 촬영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요즘 그 VJ 특공대 같은 경우가 1인 PD가 직접 촬영하고 혼자서 다 편집하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혼자서 다 하는. 예. 어떤 때로는 취재까지다. 그러니까 1인 다형. 예. 그러고 보면은 지금 근데 이제 그게 작가 일도 많고 PD 일도 많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게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거나 아니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적은 제작비로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또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연출을 어떤 디렉팅을 해야 되는데 촬영도 해야 되고 뭐 좋은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럼 많은 일들을 하면서 힘든 점이 뭐예요?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 네, 여러 일을 했지만 이 일은 진짜 힘들다. 딱 한 개만. 네, 딱 한 개만. 육체적으로 힘들죠. 몸이 힘들다. 네, 돈 아니고요. 쉽게 돈도 힘드네요. 어느 게 더 힘드세요? 몸이 힘든 게 더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게 더 힘드세요? 돈이 힘들죠. 돈이 힘들죠. 왜냐하면 돈이 넉넉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거. 괜찮아. 그렇지. 막 커피 흘려도 일할 수 있어. 예. 쌀커피 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데. 좋은 거 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좋은 거 먹을 돈이 없을 때 그게 슬픈 거죠. 맞아. 일하면서 가장 힘든 건 돈. 몸이 힘든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게 극복되는 건 사실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정말 막 주머니 사정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하는 일에 왔거나 외부에서 바라본 거에 비해서는 넉넉하지 않다. 시간적인 거나. 이거죠. 네. 작가는 쪽은 어떠세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돈? 마찬가지고 돈?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 제작비가 지금도 그대로예요, 거의. 방송 쪽.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도 제작비는 오르지 않는다. 여기서 제작비라는 건 방송사에서 외주 제작사한테 주는 제작비죠. 그래서 사실 열악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지금 방송이라는 게 점점 더 만들기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죠. 네. 대신 이 기계나 이런 것 일하기는 더 좋아지지는 않나요? 기계적인 것들은 더 좋아져서. 또 테크놀로지요? 네.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이 있다는 게 과거하고는 굉장히 자료를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예전엔 발품을 팔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손품을 팔거나 이러면 되니까. 제가 갑자기 물가 얘기, 네. 사는 팍팍한 얘기 이런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여담인데요. 저는 열심히 살다가도 가끔 우리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네. 가면은 참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물가를 보면 별 쓸 게 없어. 맞아. 맞아. 이것저것 너무 비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네. 요즘 특히 과일. 네. 그래서 점점 물가에도 안 가요. 요즘 사과 하나 2만.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괜찮으시네요. 주수 작가님이 이런 게 되게 제가 여기서 생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쉬어가는 코너. 생활 퀴즈. 언제 또 그런 걸. 빠바빠빠빠. 이마트에 현재 사과 한 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어. 요즘 나오는 홍어. 1,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500원. 1,500원. 500원. 500원. 마트를 전혀 안 가시는 분이시네요. 우리 듀스님은. 예. 듀스님은 원래 이 생활하고 좀 여기 관련이. YD님이 1,000원 얘기하셨죠? 네, 1,000원. YD님도 거의 안 가시는군요. 1,000원에 요즘 못 삽니다. 한 개. 그래요? 거의 4개짜리 포장이 5,900원 요 정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과 품질도 씨알이 작아. 길거리에 가면 그 씨알 큰 게 한 5개 5,000원 해요. 그 제상에 올라가는 그런 사과는요? 그런 건 엄청 비싸고. 이걸 봐서도 맞아요. 이거 제가 생활형 PD입니다. 네. 하긴 곧 추석인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집에 계시는 안사모님들이 아주 편하신 분들이야. 이거 아주 편하신 분들이야.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는구나. 마트 한번 가보세요. 마트 진짜. 마트는 자주 가는데. 자, 생활 퀴즈 2. 그럼 MT 얘기하시는 거예요? 빠밤. 삼겹살 한 근에 요즘 얼마 할까요? 한 근에 100g에 얼마? 100g에 마트 기준입니다. 마트. 대형 마트. 한 근에 뭐 한 8, 9천 하겠죠. 그러면 한 근에 8, 9천 원. 네. 100g에 2,500원. 2,500원. 그러면 감이 하나. 네. 100g에 얼마? 100g은 감이 하는. 네. 아까 사과는 500원 얘기하시니까 들어볼 것도 없고요. 좀 마트 좀. 요즘 한 1,900원에서 2,500원 사이 정도 합니다. 2,500원이면 제주 한라산. 네. 제주. 제가 뭐, 생활 밀착형 PD입니다. 그럼 진짜. 만원 넘는다는 얘기네? 당연히 넘죠. 그래서 가끔 특판, 세일한다 해가지고, 한 11,000원 요 정도에 한 근 정도 팔곤 합니다. 네. 근데 물가가요?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잡스다는 생활용 방송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말 장을 보러 가면, 맞아. 뭔가 열심히 살다가도, 이게 뭔 소리죠? 여기 노래교실 아마. 그렇군요. 노래교실. 옆방에서 근데 그런 한다 거 그러더라고요. 안 회장님 얘기대로 추석이 두려워요. 네, 추석이 두렵습니다. 공유하는 네. 줄 알고. 네. 정말 이 집에서 안살림하는 분들 고생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그렇죠. 자, 뭐 좀 알아주면 되겠죠. 와이프 고생하는 거를. 자, 네, 일하면서 아까 가장 힘든 거 물어봤는데, 그러면 반대로 가장 보람 있는 거, 뭐 어떤 거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는 거는, 돈이야? 돈은 보람이 안 되고요. 가장 보람은 뭘 만든다는 거죠. 뭘 만들어서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진다는 어떤 거. 작품을 만든다. 굉장히 사실 작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예. 보통 왜냐면- 방송 끝날 때 이렇게 자막 올라가잖아요. 스텝들. 크레딧. 그때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크레딧 스크롤. 때. 근데 그 스텝 스크롤 올라갈 때는 참 저보다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름 석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보는데 그 스크롤을 읽으면 아무도 안 보는데 우리는 열심히 봅니다. 누가 영화 찍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영화 다 끝나고 나도 끝까지 다 보고 간다. 우리 연예인 매니저 편에 나왔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 했었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듀스님도 마찬가지세요? 예, 그럼요. 마찬가지로. 예. 역시 제가 생각해도요, 이 작업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 그러니까 막 반복돼서 하다 보면 막 정말 무념 속에, 무상 속에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창조적인 그런 작업이에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조연출이나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관여한 이 일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이걸 본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뭐 자막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뭐 자막 틀리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예? 그 맞춤법에 틀리고. 실수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그런 게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예? 전체를 연출하는 것도 물론 일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수하고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자막 하나 체크 안 하면 이걸 수십만 명이 잘못된 자막을 본다. 뭐 보람 있는 게 그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또 뭐 가장 보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예인들 이쁜 연예인들을 네. 자주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보람이 그게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래요? 그건 물론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해야. 나는 그게 되겠죠. 제일 부럽던데. 네. 그러지 않은 교양이나 이쪽에 저기 하는 작가분들은 그러니까 거의 볼게요. 대부분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큰 드라마 하시는데 이런 거 찍는 분들은 뭐 연예인들하고 친한 PD 작가는 극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예, 대부분의 PD 프로그램 작가들은 할때 그때 좀 친하고. 그냥 일적으로 일적으로, 잠깐, 그렇죠. 잠깐 만날 뿐이지 사적으로까지 연결되는 내 사람들은 상상은 별로 좀 없어요. 틀리네. 예. 나는 같이 술도 많이 이쁜 연예인들하고 또 술도 많이 먹고 뭐 그럴 줄 알았더니. 그거야 뭐 프로그램 할 때는 그게 있을 수 있죠. 뭐 회식도 하고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썸씽도 좀 날 수 예. 있고 뭐.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연예인이 연예인들끼리 썸씽 나지. 제가 맞대맛 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막방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여기서 막방이라는 건 마지막 예,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 그때 MC가 류시원 막장 방송인 씨랑 줄 알고. 유시원요? 예, 류시원. 예, 류시원 씨, 강수영 아나운서였는데 그래서 전체 스태프들 회식을 했어요. 한우집에서. 그때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류시원 씨가 당했습니다. 내도 되죠. 한번 거기서 제일 많이 출연료 제일 많이 받잖아요. 크게 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는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다. 제가 초창기에 모 중견 배우,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야, 이름 까세요. 모 원로 배우하고 네. 한테 누구요? 누구 C라고 했다가 개욕 먹었습니다. 아, 그분한테? 네.
그럼 뭐라 불러야 돼요? 뭐뭐 씨. 아니 선생님 내지는 선생님. 중견 배우. 네, 뭐뭐 그래도 여사님.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중견 비슷하시. 아니 지금 말고 초창기에. 초창기에. 네, 초창기에 어디서 저런 싸가지 없는 PD가 와가지고 뭐뭐 세상 물정 싫어했다. 모르는 PD가 와가지고 말이야. 근데 저는 그때 순진하게 네. 당연히 이거 일로 일이니까. 대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내가 누구 씨라고 호칭해야 되는 거 아니라라고 생각했다가 생각했는데. 개욕 먹었죠. 네. 그럼 실제로는 중견 배우들한테 들을 선생님이라고 하게. 아 무조건 무조건 저희는 호칭 그러니까 중견 연예인들한테는 거의 선생님. 예. 유재석 선생님. 왜냐하면 섭외를 해야 되는 강호동 입장이니까. 중견 아니고요. 신인데 잘 나가. 예를 들면 김수현 어린 우리 요즘 잘 나가는 김수현 아니, 배우. 걔한테는 수현 좀 한두 번 수현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한두 번 도대체 친해지나? 중견이 어디까지가 중견이냐. 요게 항상 그래서 웬만하면 입장도 중요한 거지. 예, 또. 웬만하면 선생님인 거죠. 웬만한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다 그렇죠. 그냥 선생님. 그 선은 내가 알 것 같아. 아니 PD의 저는 나이. 본인 나이. 나이. 그래서 저는 그 호칭하는 게 싫어서. 네. 아니 왜냐면 뭐 나이 많지 않은데 선생님이란 건 사실은 그렇지. 어느 정도 좀 경력이나 연륜이 있는 분들한테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 하기 싫어서 전 부르지 않고 가서 그냥 툭 이렇게 건드리죠. 저기요. 예. 다음 스케줄은 뭡니다 하고 가서 그냥 얘기하죠. 부르기 선생님자 붙이기 싫어서. 왜 붙이시면 되지? 그 쌤님 뭐라고요? 세신데. 존심이 상해서. 아니 의미를 담지 말고 그냥 넣으세요. 아니 근데 그랬었다고요. 소시대. 지금은 아, 붙입니다. 옛날에 그죠? 옛날에 정의감에 불타실 때, 예. 생각이 많으실 때, 예. 예. 청춘일 때. 그렇죠. 일반인들이 뭐 이쪽 방송 작가분이나 PD 쪽에 갖고 있는 편견들이 몇 가지 있죠.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예인들하고 친하다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 일 해오시면서 그 타인들로 받은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직접 뭐 좀 얘기해 주실 게 없으실까요? 일단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그런 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도 좀 그런 면이 있었긴 했지만 사모님 집에 사모님. 예, 방송 작가라는 직업을 얘기하면 그 직업에 대한 좀 그 환상은 있는 거는 같아요. 좀 화려한 직업이다. 화려한 직업. 뭔가 있어 보인다. 확실히.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일이죠. 예, 그냥 일이고. 뭐 PD라 그러면 바람둥이다. 뭐 이런. 네. 전혀 저는 바람 그런 편견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편견 별로 없는데. 본인이 스스로 속상해서. 편견 속에 빠지고 싶은 속상해서. 그런 소리 들으셔봤나 본데.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드라마 PD 한 70% 정도는 이혼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바빠서 예. 그런 거 아 아니에요? 드라마 PD요? 예. 바빠서. 대략 네, 근데 그게 있을 거예요. 뭐 집에 안 집에 안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바빠서. 통계청에 잡힌 통계는 아니겠지만 대충 보면 그게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바람나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예. 그렇다는 거죠. 워낙 우리 추정이지 추정. 가정에 그렇죠. 충실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뭐 그 일하는 연예인하고 바람나서 그런 건 절대 아니겠죠.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 연예인하고 바람나는 거지. 하여튼 근데 가장 큰 오해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랑 친하다. 뭐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번다. 뭐 그런 거 화려하다.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옆방에 노래하는 소리가 저 다 녹음되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와요, 다 저 들어와요. 옆에 수업이 네, 있으니까. 다 들어와요. 오늘 버라이어티하네요. 네, 좋네요. 제가 봤을 때 배경음악 깔아주셨네. 근데 좀 섬찟하긴 하네요. 귀신 소리 네, 같아. 제가 결혼식 사회를 김국진 씨가 봤어요. 오 그래요? 예, 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그 국진이 형하고 친구들로, 친하겠네. 예, 뭐 저랑 뭐 같은 나이고 또 근데 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문자 정도는 주고 받고 있죠. 골프도 요즘도요? 같이 치시고. 예, 그럼 네, 네. 골프도 같이 치시고. 그래서 라디오 스타로 화려하게 네.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서 또 이제 문자 보내서 축하한다. 뭐. 근데 저도 남희석 씨랑 뭐 같이 프로그램 할 때는 술도 같이 많이 먹고 했어요. 남희석 씨가 술을 좋아해서. 예, 프로그램 할 때는 네. 얼추 근데 프로그램 할 때는 친하게 그렇게 뭐 왜냐면 프로그램 뭐 예를 그런 들어 거 맞아서 한잔 할 때 좀 불러주세요. 녹화 끝나고 그럴 때는 뭐 옆에서 같이 먹고 하는데 얼굴 한번 보게나. 연예인 가까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물론 프로그램이 끝나도 보고 계시잖아 지금. 에이, 왜 인간관계를 그래, 진짜. 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다른 편견은 없으세요? 다른 오해 편견? 뭐 돈 많이 벌 것 같다라는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예, 네.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작가는 모르겠지만 PD는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저런 거 있을 것 같아. 저런 거.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되게 싶었는데. 소박해요. 네. 아까 우리가 초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방송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로비성이 있을 수 있는 방송. 맛집 방송 같은 네, 것들. 그렇지. 아니면, 연예인을 이 방송에 좀 꽂아주십시오 해서, 기획사에서 로비가 온다든가. 맞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2부를 마칩니다.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졸리시나요? 수년 전에 안 회장은 고속도로에서 졸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졸리면 쉬었다 가세요.
졸리는 걸 참아가며 운전하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그저 나쁜 습관 아닐까요?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맛집 방송 같은 네, 것들 그렇지. 아니면 연예인을 우리 이 방송에 좀 꺼져주십시오 해서 기획사에서 로비가 온다든가 맞아.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예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연예인을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방식이죠. 말하자면 그게 매니저 역할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거 말고 예. 뭐 작가님한테 뭐 인사하고 바깥 사오면서 작가님 네. 다음에 우리 누구 좀 꼭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예. 어두운 데서 지하 세계에서 술 한잔 하면서 봉투가 오고 가고 이런 게 있냐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좀 있다고 듣고 했는데 저도 예.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있긴 있다. 아니 지금도 물론 있긴 아마 하겠죠. 있긴 있겠죠. 예전에 그런 제 친구가 영화 홍보사 쪽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영화 홍보를 하러 와서 이제 어떤 PD한테 그 보도자료라든가 테이프라든가 이걸 줬는데 그 친구 말이 봉투도 같이 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좀 근데 예전에 요즘은 느낌이 뭐 있을 다들 것 같고.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SM이나 YG나 뭐 JYP나 뭐 워낙 기획사들이 규모가 커지고 또 워낙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입장이 반대가 되는 입장이 거죠. 이제 아니, 뭐 근데 특히 이제 그런 데는 배우들 같은 경우도 다 소속사들이 있고 근데 조그마한 기획사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 작은 기획사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는 거죠. 그 대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역시. 뭐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없진 않지만 흔히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PD 작가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는 역시 중요해요. 두 분이 직접 그렇게 로비를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불행하게도 아니 소소하게는 있죠. 소소하게. 예, 크게는 소소한 아니고 그 소소한 게 소소하게는 있지만 소소한데. 뭐 네. 자기가 아는 식당을 좀 이렇게 방송에 나가게 해달라든가 아. 그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부탁처럼 식당이나 인간- 어디 업체나 뭐 이런 데 촬영 나가면 이렇게 뭐 거의 없지만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봉투를 뭐 예를 들어 주시면서 뭐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나 하시라 뭐 이런 경우 있죠. 내지는 뭐 뼈다구 해장국집 촬영 갔는데 1인분을 포장해서 준다던가. 포장은 안 집에 가서 해주시더라고요. 먹어, 네. 포장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정 상했습니다. 포장 안 해주셔서. 근데 그런 소소한 예, 거는 아무튼 소소한 거는 있지만 그거는 예, 솔직히 근데 뭐 그것도 예를 들면 정이니까 그거는 왜 이렇게 그렇지만. 보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그분이 정말 진심으로 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촬영하고 이런 노고에 감사해서 그냥 정말 식사하라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거절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받아갖고 같이 뭐 나중에 그 뭐 얼마 안 되니까 뭐 같이 진짜 스태프들하고 밥 먹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는 경우 네. 뭔가 이걸 좀 잘 방송에 잘 내달라고 보이는 네네. 경우에는 그거를 받기가 힘들죠. 제가 그 구분은 정확히 해드릴 수 있어요. 사심이 있냐 없냐. 네. 네? 어떤 뭔가가 오는데 아 요새 사심이 맛있죠. 사심. 네. 아, 오늘 이상한, 와, 드립이, 그게 이제 사심이 있냐 없냐를 맛집 할 때 사시미집에 네. 이분들이 정말 자제를 네, 이분들이 와! 경고! 예, 노란색 옐로우 네. 카드 받았습니다. 제 아이폰 껍데기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심이 있냐 없냐 제가 봐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게 일하기 전이냐 일하고 나서냐 따라서 네. 가장 쉽게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일하기 전이 안 좋은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에, 예를 들면 뭐 하기 전에, 사전에 만나서, 아니, 뭐 좀 우리 좀 해달라, 이런 거는 내가 사심이 많이 섞인 네. 거고, 자기네 집 뭐 이렇게 섭외 와서 촬영했는데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아주 크지 않으면 받아도 된다, 난 이런 생각이 아, 참, 들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루마 쇼라 그래가지고. 트루마쇼? 예. 다큐멘터리. 나도 예, 그거 보고서 맛집 촬영이 깜짝 다 놀랐어요. 어떤 예를 들면 그렇죠, 다 그렇죠. 뭐 미리 조작된 거고 아니, 그런 돈을- 돈이 오고 간 네, 거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어차피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방송 맛집 방송이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 몇 프로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많아야 10%. 1, 20%. 그래요? 근데 1, 20%. 트루마 쇼를 봤을 때 제 느낌은 트루마 쇼는 거의 다라고 보는 거죠. 100%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희는 어차피 현업 일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그걸 그 보고 트루마 나서 쇼를 제작하고 연출한 사람도 PD 출신이에요. 이런 외주 제작사 PD 출신이에요. 제가 맛집
프로그램만 한 7년 했잖아요. 7년 왜냐면 맛있는 TV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없다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근데 트루먼쇼를 저도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혹시 나도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나오는 유명하다는 브로커가 나오거든요. 한 분이. 그래서 저도 그분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뭐 저를 피해서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트루먼 쇼가 더 이슈화 시켜서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아니 근데 있는 현실이에요. 네, 있는 현실을 얘기한 건 맞는데 100%가 아니라는 거죠. 100%가 그러니까 어느 아니고. 부분을 그 트루먼 쇼는 그 허위의 부분을 집중 조명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 보니까 보는 사람 그러니까 입장에서 분명히 일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기 시청자 때문에. 입장에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영화 보고 난 다음부터 그 맛있는 TV나 이런 거 볼 때는 에이.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이 일주일 만에 사실 제작을 하거든요. 방금 대부분의 맛집 프로그램들이 일주일 만에 촬영, 편집, 섭외 이런 걸 거의 일주일 만에 다 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정말 맛있는 집인지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방송 나가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또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하고 네. 시간이 쫓기니까. 네, 왜냐면 충분히 정말 그 집이 맛이 있는지 정말 손님이 많은지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그런지 그런 것들을 사실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거죠. 자, 그것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맛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거기 음식 먹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섭외입니까? 그거는 반반일 거예요. 아, 리얼 반, 연출 반. 섭외 반. 그렇죠. 그 뭐 주인 입장에서 촬영이 있으니까 지인들 막 부르는 그렇죠. 걸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예. 연출의 경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그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전혀 없는 사실을 네. 예를 들어서 이 집 팔이 날리고 장사 안 되는 집인데 네. 잘 되는 집인 것처럼 사람들 불러다가 연출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원래 장사가 잘 되는 집이야. 네. 근데 오늘따라 뭐 태풍 오고 비 와고 그러니까 촬영하는 날 사람이 없어. 분위기도 살려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방송은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좀 동네 주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갖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연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렇게 연출이고 아니냐 이런 거 사실 알겠습니다. 경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흘러왔는데요. 네. 있잖아요. 요즘 강호동 씨가 다시 재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네. 거의 확정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요. 얼마 전에 책 쓰셨잖아요. 예, 예. 그 절찬리에 판매 중이었으면 하는 네. 1인자 유재석. 예. 그죠? 혹시. 그러면은 씨에 대한 책을 유재석 썼죠. 씨가 무슨 지필이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작가님이 그냥 직접 제가 스님이? 바라본 유재석에 대해서 유재석의 이름을 좀 팔아가지고 이제 네. 책을 좀 어떻게 좀 많이 네. 팔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제가 사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따로 있긴 한데 네네. 기왕 책 얘기 나왔으니까 예. 책 어떤 책이다 깔때기 하면 되십시오. 아, 요즘 서점에서 뭐 쌓이고 있는 걸 일단 알았는데. 예,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네. 서점에 나온 지 한 달에서 한 달, 그러니까 4주, 한 5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현재 반응은 악플 달리기 시작했나요? 악플은 한 개, 두 개밖에 못 받고 지금 리뷰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던데 다들 뭐 좋다라는. 그래요? 예, 어떻게 이런 책이 이제 나왔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 저기 팩트니까 제가 그냥 그래서. 네. 혹시 그거를 본인이 쓰신 건 아니고, 리뷰를? 아니, 전혀 리뷰를. 사모님 쓰셨겠지.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이 책 쓰기 전에 다 조사를 해봤어요. 어. 예능인에 대한 한 권으로 된 단행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1인자의 유재석 씨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한 20년 방송생활 중에 전반기 10년은 무명으로 고생하다가 완전히 이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 스토리가 저도 궁금했죠. 저 역시. 그래서 연구를 해서 쓰게 된 겁니다. 아, 정말 그런 순수한 의도가 있나요?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잘 팔리지 않을까, 유재석 씨 이름으로 쓰려고. 그러면 무슨, 근데 뭐 안 회장님 책 보셨잖아요. 네, 저 읽었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초반부 흥미롭고요. 예. 후반부로 가면서 매우 흥미로운 내용.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마지막 이거 한 3분의 1 정도가 아주 임팩트가 뭐 강했어요. 청취자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무슨 책인지 다시 한번. 참고로 전반부는 유재석 씨의
일대기입니다. 네. 무명부터 오늘의 국민 MC까지의 그 변천을 한번 그렇죠. 방송 프로그램과 저 개인의 예능 작가로서의 경험들 이런 걸 좀 적절히 녹여서 쓴 게 1부고요. 2부는 유재석 씨가 어떻게 이렇게 예능의 1인자가 되었는지 유재석 예능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예능의 정석 유재석이 예능하는 7가지 습관 이렇게 해서 2부를 했고 3부는 나도 유재석이 될 수 있다. 유재석 씨가 웃기는 방식, 예능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걸 따라하면은 그럼 나도 유재석이 이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 유재석처럼 웃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한 어떤 그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이 되고자 하는 예능인 거네. 어떻게 보면 예능인이죠. 네? 그렇지, 예능인으로서. 예능인 예. 네, 제가 그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어보니까 방송 준비하는 사람들, 뭐 그게 뭐 연예인이었든 뭐 어디 됐든 방송 관련해서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꼭 한번 읽어봐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더라. 뭐. 듀스님의 신간 1인자 유재석의 대박 행진을 기원합니다. 인자가 그래서 아니죠. 제가 네. 여기서 궁금한 게 네네. 강호동 씨가 최근에 이제 다시 복귀한다는 예. 복귀설이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듀스님 생각할 때는 네. 강호동이 1인자냐 예. 유재석이 1인자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유재석이 1인자죠. 현재는 네. 1인자 유재석이기 때문에 책 제목이. 자 그거 말고요. 둘이 한참 활동을 할 때 봤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1인자다. 사실은 양대 산맥이죠. 각자 워낙 성향이 캐릭터도 다르고, 다르니까. 예. 그리고 서로가 경쟁자이자 순서를 정하는 게 의미가 예, 없다는 협력자이자. 말씀이죠. 강호동 씨는 제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머리가 크죠? 제가 책에도 쓰긴 썼는데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강호동 씨를 지켜본 한 작가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제 책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강호동 씨가 성공한 비밀이 있어요. 힘? 강호동 씨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만기를 그러니까 씨름 선수 이만기를 이겼을 때 강호동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강호동은 이만기를 쓰러뜨리는 그림을 매일 그렸대요. 그래서 이만기를 쓰러뜨리고 그 다음부터 그린 그림은 방송 대상에서 수상하는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고 그 강호동 씨는 그림을 그렸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그게 강호동의 성공 비밀 중에 하나이자 대단한 거라고. 내가 볼 땐 곧 강호동 책도 나오겠는데. 얘기하다. 그 작가와 PD를 준비하는 후배들을 네. 위해서 이런 자질이 중요하다. 뭐 내지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작가부터. 뭐 교과서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좋아해야겠죠. 방송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 거기에 기여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체력, 특히 체력 중요하고요. 체력. 예, 그리고 버텨야 됩니다. 버티자. 유재석 씨 성공 이유 중에 하나가 버틴 거예요. 버틴 것. 예, 버텨야 됩니다. 우리 듀스님도 여태까지 잘 버텼어요. 인내, 성실, 체력. 근데 물론 저도 버티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아무리 버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포기해야죠, 그러면. 네. 빨리. 근데 그거는 자기가 버티다 보면 감이 올 때가 있거든요. 한 10년 버텼는데 안 된다 이런 감이 없는데 계속 버티면 민폐입니다. 자,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버티기가 중요하다. 네. 그러면 센님님, 예. 네. 센님. 네, 센님. 예. 그니까 저는 지금 PD가 되려는 친구들 많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어렸을 때 왜 PD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 네.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좋아했다. TV 보기를 좋아하고 방송을 좋아했다. TV 보기 좋아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결국 중간에 그만둡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막연한 환상, 네. 막연한 환상 판타지를 갖고 이쪽 일을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긴 진짜 리얼 야생이거든요. 예, 리얼 야생.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공부를 잘해서 예, 공부를 거의 뭐 전교 1등, 뭐 탑, 뭐 이래갖고 뭐 공채 아까 얘기한 대로 공채로 들어간다 그러면 보다 편한 길, 그리고 안정된 조건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대부분의 PD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길은 리얼 야생이 많기 때문에 두드리면 분명히 되지만 근데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자질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책임감, 예, 책임감. 왜냐면 방송은 딱 정해진 시간에 방송에 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아파도 다른 일을 할 때는 쉴 수 있지만 방송 일을 할 때는 몸이 아파도 제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책임감,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왜 PD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PD가 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쉽습니다. 열려 있고.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작가는 이 나레이션 대본을 써야 되는 날인데 그날 누가 이제 아주 정말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그 정도로. 예, 예. 알겠습니다. 책 추천해 주실 거 있죠? 아, 있죠. 방송 준비나 뭐 하여튼 이쪽으로 방송계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예, 예. 해주세요. 1인전 저기 소비자 고발로 유명했던 이영돈 PD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동 PD. 소비자 고발 네. 탕탕탕탕. 예, 지금은 이영돈 채널 지금은 A에. 채널 A 동아일보 쪽에 종편 채널. 가시는데, 종편으로 가셨어요? 예, 예. 종편은 우리 집 잘 나오는데. 그분이 쓰신 한 1, 2년 정도 됐는데 방송 제작의 제작 기획에 대한 책이 있어요. 제목. 되게 두터운데 그게 이제 TV 방송 뭐 제작 기획인가? TV 그러니까 이영돈 PD로만 검색을 하면 돼요. 네, 그럼 꼭 그 추천합니다. 책은 이제 보실만 합니다. 방송 작가는 물론이고 PD도 마찬가지고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 네. 그 다음에 뭐든지 방송은 스토리를 파는 직업이잖아요. 네.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구성 쪽인데 소설을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일본 작가가 있는데 히가시노 게이고. 게이고. 예, 되게 유명한 작가. 히가시노 케이코. 예, 게이고. 게이고입니까? 히가시노 게이고. 네. 용의자 X의 뭐 이런 거. 헌신. 헌신 쓴. 이게 번역된 게 있나요? 예, 굉장히 많. 그러니까 아마 제가 수십 추천해드리고 권, 싶은 거는 수십 권일 거예요. 악의라는 소설입니다. 악의. 아시노 예, 게이고. 이거 아주 구성의 극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감히. 소설인가요? 예, 소설이에요. 왜냐면 방송 작가를 또 구성 작가라고도 하거든요.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권뿐입니까? 한 권 더 있으실 텐데. 한 거는 한 거는 뭐 1인자 유재석이라고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죠. 예능의 뭐 저 바이블. 정석. 어. 네. 100만 부. 그렇군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시나요? 추천하실 책이 있으세요? 예? 아, 추천하실- 그럼요. PD. 그럼요. 어. 말씀하세요. 영화도 있죠. 예. 저는, 네. PD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예. 모든 책, 모든 영화, 모든 방송 프로그램 에이. 많이 보십시오. 네. 네. 가장 왜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예, 왜냐면, 다양하게 접해라. 예, 진짜 PD는 알아. 다양하게 많은 많은 여러 분야의 많은 그 호기심이나 지식을 갖고 있어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그리고 사실 근데 어떻게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직업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열악하고 아니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방송 작가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 TV 보는 게 일이에요. 영화 보는 게 일이에요. 예, 영화 보는 게 일이고 책 보는 게 일이에요. 책 보고 신문 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영화 보고 TV 보고 책 보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이건 좋네요. 아주 그 좋습니다. 점은. 네. 그럼 일단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 정말 궁금한 거 있었는데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개그 콘서트 있죠? 네. 예. 거기도 작가가 있습니까? 그럼- 당연하죠. 그러면 그 개그맨들이 아이디어 해야 하는 거는 네. 자기네들이 내용 자기가 짜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죠. 작가들이랑? 네, 작가랑 같이 하죠. 뭐 개그맨들끼리도 하기도 해요. 근데 네. 그거를 또 보여주죠. 작가한테. 작가와 작가한테. PD한테. 그러니까 왜냐면, 검사를 맞죠. 왜냐면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를 짜더라도 최종 결국 그걸 체크하고 심사하고 또 더 살을 덧붙이는 건 PD와 작가예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네 남자? 네 가지. 네 가지. 예. 싸가지 없는 네 가지. 예, 예. 그 네 가지 같으면 프레임이 딱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 촌티 뭔티 이렇게 그렇죠. 딱 짜져 있는데 예.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작가들이 매주 다 짜서 주면 그 개그맨들이 연기만 하는 건지 아마도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처음에 그 네 가지라는 코너를 그 네 친구들이 짜가지고 아마 들고 왔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가와 PD한테 아마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다. 아니면 이거는 약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약간 이렇게 해서 방송이 나갔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작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내용들을 그거에 아이디어를 계속 그러니까 내고. 이렇게 그 생각하시면 프레임에 돼요. 맞게. 예. 방송되지 않는 개그 콘서트 오디션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그 네, 그건 알고 콘서트에 있습니다. 예. 수많은 개그맨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매회 방송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적으로 오디션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현재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개그 콘서트의 모든 대사는 다 대본이에요. 애드립이 허용이 안 돼요. 나는 개그맨들 거의 예. 애드립 위주로 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드립이 허용되는 부분은 거의 스타급.
애드립을 해도 PD나 작가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대본을 개그맨이 주도적으로 짰든 작가가 주도적으로 짰든 뭐 이제 작가의 반영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일단 항상 방송 계속 그걸 짜고 있을 수는 그럴 없으니까 수는 아이디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모든 뭐 개그 프로든 뭐 프로그램의 모든 최종 관문은 작가하고 PD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편집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왜냐면 개그맨들이 인기 스타 개그맨들이 그렇게 바쁜데 언제 매주 그걸 저는 짜냐 말이죠 아이디어를. 그렇죠. 그게 대단하게 느껴져서 대단한- 여쭤본 거예요. 거기는 거의 매일 출퇴근하는. 그리고 작가들이 사실 서포트를 많이 이게 해주는 문제가 거예요. 됐던 게 옛날에 패밀리가 떴다 해서 예. 대본이 노출됐잖아요. 아, 그때 엄청난 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놀랬거든요. 예. 패밀리 떴다는 그건- 순수하게 대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 야생 갑자기- 버라이어티인 줄 네, 알았는데. 근데 인터넷에 대본이 뜬 거 보고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고. 그걸 그, 보고 그 내용, 그 말하자면- 내용 1인자 유색책 안에 있어요. 일단 네, 일단 저는 읽고 알았어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프로그램은 대본이 있어요. 그 범주가 기준을 어디다 둘 거냐. 모든 프로그램은 대본이 있는데 대본대로 하느냐 그냥 대본은 그냥 텍스트로만 트림만 텍스트로만 하느냐. 삼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프로그램 왜냐면 대본이 없으면 작가들이 돈을 못 받아요. 그렇죠. 야생 버라이어티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하자라는 틀은 다 짰을 거고.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해라라는 네, 어떤 장소설에 예, 해야 근데 되고.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을 거기에 거예요. 애드립이나 어떤 거기서 작게 발언되는 벌어지는 것도 있는 일들은 거죠. 그냥 그대로 카메라에 담는 거겠죠. 뭐 그거를 근데 네. 뭐 시청자들은 굳이 그거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보이는 거 보고 즐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재밌으면 즐기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뭐 속내가 어떻냐 이런 거까지는 단지 이제 뭐 연출하거나 필요한 어떤 거까지는. 지나친 연출이나 뭐는 결국은 다 시청자들이 알아보잖아요. 좋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잡수다 녹음하시면서 느낀 점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긴장도 전혀 안 하시고 왠지 좀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것 같은. 왠지 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장 저는 긴장 안 하고 스무하게 흘러간 게스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방송을 잡수다 하신 분들 참여를 하고 싶다고 느낀 것도 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네. 말하자면 2-3시간씩 녹음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근데 뭐 저도 재밌었습니다. 항상 늘 이게 녹음 디렉팅, 그러니까 뒤에서 디렉팅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참여하니까 되게 재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 예, 굉장히 뭐 재밌으셨다니까. 잡수다. 근데 남들이 재미없었던 것 같은 예, 이런 좀 자괴감이 들기도 하면서. 다 재미없는 건 낫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 잡수다가 네. 예, 굉장히 좀 잘 계속 나갔으면 캐릭터는 좋겠어요.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 세니까요 저는. 네, YD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소감 있으세요? 저는 방송계 몸담으신 분들하고 네. 해서 그런가 역시 작가님이라 이게 글발이 굉장히 세신 것 같아요. 근데 말발이 조금 아니 글발은 보신 적 없잖아요. 아니 뭐 작가를 하시니까 왜 말하는 거를 글로 썼을 때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했을 때 좀 한참 뒤에 웃음이 나오는. 일단 1인자 혹은 안 나오는 1인자 유재석을 사서. 책은 꽤 책안에서는 꽤 재밌습니다. 저기 우리 당장 작가님. 교보로 가서 뭐 저도 스스로 소감을 한마디 뭐 아무도 시키지 않지만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좀 최근에 뭐 개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바빠가지고 사실 녹음도 거의 못하고 출연 신청해 주셨던 분들을 대기만 시켜놓고 뭐 이렇게 무책임한 상태로 제가 있는데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면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앞으로도 잡수다는 어떻게든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대안이 좀 필요한 때가 왔다. 나 생업을 하면서 이거를 듣는 분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계속 제공한다는 게 쉽지 않다. 편집이다, 섭외다, 뭐다. 그래서 뭔가 좀 대안이 필요할 때가 왔는데 뭐 조만간에 좋은 대안을 찾아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어쨌든 잡수다가 계속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이 광고가 필요하군요. 광고도 광고지만요. 뭐 사실 광고가 있으면 좋죠. 예. 솔직한 말로 광고가 있으면 좋아요. 누가 뭐 한 달에 뭐 나한테 1,000만원씩 주면서 와. 잡수다를 뭐 나 전속 광고 붙여줘라 이러면은 그러시고. 광고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쨌든 잡수다는 계속 가져가고 싶은데 뭐 하여튼 뭐 청취자분들은
근데 뜬금뜬금 올라와도 잊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고. 근데 저는 뭐 중이 재물이 못 깎으니까 제가 그 이렇게 제3자로서 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예, 물론 뭐 팟캐스트이긴 하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쭉 잘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선 광고도 필요하고 어떤 좀 그런 좀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발전하는 잡수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주실 분 있으면 좀 연락 좀 주세요. 한 300으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잡스타에 체면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 광고 힘들겠다. 네. 사실은 10만 원도 할 용의가 있어.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하고 싶고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안 올라오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그 푸시해가지고 빨리 돌아오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잡수다 27번째 이야기 방송 작가 PD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봐 대박.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